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 그리고 앞으로의 남북관계 참 고민스러운 주제입니다. 답답한 마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 초대석 따로 수식어가 필요 없는 분이죠. 현재 민주평통자문회의의 수석 부의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상 못하셨던 겁니까? 어느 정도는 예감하셨던 겁니까? 아니 저는 예상 못하죠. 그 정보가 흘러다니는 그 축선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평통은 뭐 행정부 안에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예고는 했었죠 그쪽에서. 그러나 북한에서 계속 예고는 했었죠. 그러나 그렇게 빨리 폭발이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네. 최근에 정 전 장관께서 이렇게 강연도 하시고 하신 내용들을 제가 쭉 보면 지금 북한이 매우 어렵다. 내부 상황이. 그죠?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4.27, 9.19 등등 이후에 남북 간의 경제 협력 등에서 상당한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다. 그죠? 그렇죠. 배신감을 느낀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원인이야 이제 그 한미 공조 내지는 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미명하여 그것이 통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를 이제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굴종이니 사대니 하는 식으로 비난을 하지만 어쨌건 그 합의서를 만들 때는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나중에 이행이 안 되는 과정에서 미국 핑계를 대니까 두 가지가 다 속이 상하죠. 그러니까 내부 상황은 경제적으로 특히 매우 어렵고 인민들로부터 좀 위신이 깎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믿었던 한국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니 적을 또 한국으로 돌린다 이건가요? 그런데 삐라가 또 터졌단 말. 그런데 그 삐라가 일부 그 삐라 살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삐라 살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왜 유난히 북쪽의 김정은 제1부부장이 들고 나서니까 이렇게 벌벌 기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번 건은 그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그 모독하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그림도 매우 좀 고약한 것이 많답니다. 내용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일반적으로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우리 쪽이 자유 대한민국이 좋다는 그런 식의 얘기였지만 김정은을 위선자니 무슨 무례한이니 형을 죽인 살인마니 이런 식으로 그 써가지고 거기다 또 돈까지 1달러까지 붙여가지고 보내니까 북쪽으로서는 이거는 자기네들은 북한 사회는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최고 지도자 한 사람을 우상화해가면서 그렇죠. 그 주변에 그야말로 피라미드형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전진해 나가는 그런 특수한 체제입니다. 그런 데다가 그런 그 북한 사회에다가 최고 전원 모독을 하니까 그걸 가만두고 볼 수가 없고 김여정이 직접 나서 가지고 그걸 단속하게 됐는데 그거는 어떤 점에서는 그거는 이제 그 북한의 대남 불만의 촉발이죠. 요인이 됐고 그 이후에 취하는 조치들을 보면 그 대북 전단에 대한 맞대응이라기보다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걸 차근차근 시행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남북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그다음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데 판문점 이런 데 다시 무장화 이렇게 차근차근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즉 판문점 9.19 합의 완전 파기 여기 가는 거 맞죠? 4.27, 9.19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식의 일종의 엄포를 놓는 겁니다. 완전히 그건 얼마든지 중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중단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설사 상당한 정도로 그 계획대로 우리한테 통보한 대로 진행이 되다가도 남은 그 여러 가지 계획 내지 일정을 취소하고 이제 다시 또 지나가는 것도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내부적으로 어려운 그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따로 말씀드리고 기왕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어디서 보느냐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보도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앞으로의 군사 계획이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그동안에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그걸 군대를 진주시키겠다. 예. 그게 어디냐면 개성공단 자리이고 금강산 관광지구입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 개성공단 자리에 공단이 들어서기 전에는 거기에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그 배치되어 있던 포병부대, 장사정포, 방사포가 한 4,500문 있는 포병여단 예. 플러스 2개 사단이 25,000명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거기 그 공간을 2천만 평쯤 되는데 예. 그걸 내놓고 거기 있던 부대들은 개성시 북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원래 있던 군 막사 이런 거 다 철거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공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배치하겠다는 그 부대 그 숫자를 보니까 1개 연대급이에요. 플러스 9분대급 포병부대. 그러면 9분대? 분대. 그러니까 뭐 대대급이죠. 그러니까 예. 한 3,500명? 예. 그러면 그 전에 있던 그 부대의 한 7분의 1 정도 그러네요. 병력이 들어온 셈입니다. 예고한 내용조차도 그렇다. 예. 금강산에도 거기는 뭐 그 거기도 일개 연대, 일개 포병 구분대를 보낼지 그건 모르겠는데 네. 금강산 관광지구도 사실은 뭐 그렇게 군인을 금강산 관광지구는 개성공단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군대를 배치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데가 아니죠. 용이한 데는 아니에요. 뭐 산만에 있죠. 산 속에 있고 면적도 산 속에 있고 산 좁으니까. 꼭대기에 그렇죠. 그 동안에는 금강산 관광 네, 초기에는 네. 바다 쪽으로 대포가 설치돼 있었죠. 예. 어쨌건 그 원래 규모의 한 7분의 1 정도만 갖다 놓는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거죠. 상징성이 그죠? 있는 거고 그건 언제든지 철수하기도 쉬운 네. 그런 거다. 근데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원래 4.27, 9.19 그보다 더 전인 개성공단 그 이전으로까지 간다고 치면 사실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 건물들을 싹 허물고 군 막사를 옛날처럼 다시 지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지금 2천만 평을 이제 북쪽에서 내놓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밖에 개발 안 됐잖아요. 그렇죠. 10분의 1도 아니죠. 예. 일단 100만 평의 부지 조성을 했고 예. 부지 조성된 100만 평 중에 20분의 1. 40만 평의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네. 40만 평에 124개의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5만 한 4천 명 마지막에 5만 4천 명 마지막까지 5만 4천 명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 124개 공장이 124개인 셈인데 그거를 뜯어낸다는 것은 그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네. 그것까지 뜯어내면은 앞으로 북한이 이 문제와는 별개로 예. 경제가 더 나아지려면 어차피 지금 해외 필요한 자본을 거잖아요. 끌어들이고 필요한 투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뭐 국내 정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남북 간의 정치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예. 공단이 잠깐 쉬어 있는데 남쪽을 상대로 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느라고 공장을 다 뜯어냈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거기 공장을 짓겠습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네. 그건 일종의 자충수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고 아무리 북한이 화가 나도 네. 그런 정도로 말하자면 한 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런 대목에서 우리 정세현 전 장관 같으신 분의 오랜 그 관록과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개성공단에 군부대 다시 배치한다는데 과거에 거기에 포병여단 2개 사단이 있었다. 지금 보내겠다는 것은 1개 연대다. 요걸 딱 짚어내실 수 있는 분 몇 분 안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 쪽에 1사단이나 1군단 쪽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개성공단 개발 초기에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 그 말씀을 좀 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어제 그저께 그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 뭐 장면 보고 이러면서는 뭐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만 어제부터는 저도 북한도 나름 뭐 말폭탄은 되게 세게 지금 날리고 있지만
뭔가 도발의 수위를 상징적으로 조절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뭐 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했던 또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 내 책상 위에 핵 버튼이 있다라고 으름장 놓던 시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거기랑 그 2017년 상황과는 전혀 거기까지는 못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그죠? 이제 거의 그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그런 것까지 상상할 수 있지만은 예. 북한이 그렇게 그 뭐냐면 오묘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잘못하면 침묵 발언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산이 얼마나 냉철한데요. 그러니까요. 계산이 얼마나 냉철한데 죽을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이 김정은과 트럼프의 친분이 다 깨지고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 그 필요에 의해서 북한을 상대로 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경우에 그게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북한이 거기에 반발하고 군사 행동으로 나가는 경우에 그건 정말 선거에 북한 트럼프한테는 유리합니다.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하면은 현 집권자가 유리한 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밀어주자.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황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 트럼프는 아직 트럼프 쪽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안 보이고 있어요. 거의 무슨 먼산 보듯. 글쎄. 왜냐하면은 우선 첫째 국내 정치에 지금 복잡하죠. 그 함몰돼 있으니까 관심이 있을 수가 없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한테는 북한 문제, 북핵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이고 절체절명의 문제이지만 미국한테는 수많은 대외 그 정책 중에서 우선순위가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의 분쟁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 못한다, 안 한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그렇지. 뿐만 아니라 우리로서는 참 북한이 6.25의 경험이 6.25의 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아직도 무서운 존재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은 적수가 안 되죠. 진짜 참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럴 거예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조그마한 국가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중국과의 그 지정학적 그 특수성 때문에 중국과의 마찰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그걸 그 감소하고라도 얼마든지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국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미국을 상대해서 북한이 소위 함부로 도발할 수는 없다.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뭔가 지금 위기를 고조시키지만 일단은 철저히 미국은 정면으로 때리지 않고 한국 정부만 때리면서 그것도 뭔가 고도의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건물 폭파 같은 카드를 선택하고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물 폭파가 솔직히 우리 예산이 좀 상당히 들어가고 아깝긴 하지만 그냥 그 카메라용 효과 아니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화염과 이 연기와 이거 막 자아내서 TV에 자주 비춰지게 만들려고 선택한 상징적 제스처 아니에요? 이제 그 우리는 그것이 대남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니 북 주민용으로라도 북한 주민용으로 지금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보도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 화면을 계속 틀면서 지금 북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불만. 그것이 좀 김정은한테로 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지금 비라 문제를 그 계기로 해서 남쪽에다 좀 터뜨리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볼 때는 그들의 그 속상한 마음이라든지 분노가 드디어 그걸로 해서 확 풀리는 것 같은.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 탓이다. 뭐 이런 거죠. 책임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카타르시스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까지 중계를 하대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좀 장관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북한이 막무가내로 남북 관계는 이제 완전히 단절시키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긴장 조성을 정치적으로 고도로 상징화시켜서 계산하고 있다. 이런 건데 그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카드
또 우리가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 이런 카드가 손에 잘 안 보인다는 근데 거거든요. 이제 카드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북한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북한을 상대로 해서 1대1로 할 수 있는 일은 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예. 더구나 15일 날 뭐 이쪽에서 특사 파견하겠다고 네. 했더니 그걸 거절하면서 동시에 공개까지 이런 해버렸죠. 제안이 왔다고 거절까지 했는데 지금 그런 일을 할 때가 아니라는 일종의 이제 메시지고 그런 것도 안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다만 지금 바로 이런 그 아주 복잡한 일에 단초가 된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 대응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단 뿌리려고 하는 거 20일도 지금 보내겠다, 뭐 25일도 보내겠다 예고를 했지만 딱 그 날짜는 아니고 그 전후로 해서 바람의 방향 같은 걸 생각해 가지고 조금 예. 변화는 있을 겁니다. 변동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그걸 막는 그런 그 모양새를 취해서 가시적으로 이미 정부도 그다음 경기도도 다 강력 대응한다고 천명하지 않았나요? 예, 했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실천해라. 예, 그렇게 예. 실천하고 동시에 지금 법을 제정하는 문제가 예,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어제 청와대 그 오찬 회의에서 잠시 이제 제가 그런 설명을 좀 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또 연구해왔던 사람으로서 대통령만 해도 법이라는 게 이게 쉽게 금방 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네, 예. 이거를 그냥 뚝딱 만들 수가 없다. 근데 북한이 그걸 기다려 줘야 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그쪽은 그야말로 최고 권력자 상층부가 그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그런 예.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하루아침에 뚝딱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뭐 국민들의 지지도도 높은 대통령이 하겠다고 맘먹으면 금방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 또 여당 의석도 많은데. 그렇지. 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입법 절차라든지 그 복잡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어요. 자기네 같은 줄 알죠. 언제든지 사람이라는 게 자기 코드로 상대를 읽어내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꼭 북한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한테도 빨리 그 해결을 하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는 요구가 많이 있으니까 국민들한테 네. 설명하면은 자연히 북한에서도 그게 우리하고 달리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준비가 돼 가면은 그 진행 과정을 봐가면서 지금 예고한 다음 행동의 소위 그 행위의 시점이 지연될 수도 있다. 북한이 예고한 행동을 또는 적절한 선에서 스톱하고 더 기다려 볼 수도 있다. 그런 그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북 전단에 대한 확고한 행동으로 막는 것, 또 법 개정이나 하는 부분을 서두르는 것, 서두르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 정부가 최대한 서두르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과시를 하라 이거죠. 네, 그게 이제 1차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건 카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미국을 상대로 해서 쓸 카드를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미국을 상대로 해서 쓸 수 있는 카드라는 건 교환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고 참 이게 좀 구차한 표현이 될지요. 좀 자존심 상하는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미국한테 가서 참 매달려서 이게 모든 걸 지금 당신네가 지금 유엔 대북 제재니 미국의 독자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틀어 막아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코너에 몰리게 됐다. 이 지경이 됐다. 그런데 이건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좀 일을 하자. 대북 제재 좀 일부 풀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야말로 우리의 그 진정성에 감동을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협조를 하도록 가서 삼고 초려를 해가면서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의 결정권은 트럼프가 쥐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지금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 바쁜데 대개 이게 실무선에서 지금까지 그 통제 가하고 오는 게 다 실무선에 나왔고 워킹 그룹에서 다 결정됐던 겁니다. 그럼 이도훈 본부장이 지금 미국 이도훈 본부장하고 스티븐 비건 얘기고 그러니까요. 그 밑에 있는 뭐 국장급 내지는 뭐 과장급의 실무자들이
법률 이 해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결하는데. 궁지에 몰린 걸 하나의 계기로 미국 실무진을 설득해서 부분적으로라도 대북 경제 제재 카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한다. 그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한한테는 그게 카드가 돼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동 본부장이 나온 데 없이 또 이런 시기에 그걸 또 쫓아가니까 한쪽에서는 또 허락받으러 가느냐 하는 식으로 비아냥되는 측면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외무부에서도 이제 조금 궁색해져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고 예. 미국이 이제 불안해하니까 음. 그래서 좀 설명해주러 간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대요. 근데 지금 그동안에 한미 워킹 그룹의 그 회의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은 거의 다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미국이 좀 노했어요. 미국이 다 말렸잖아요.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핵 문제가 지금 30년이 넘은 문제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삼고초려까지 해서라도라는 표현 쓰신 게 이제 그런 전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도 이해가 되는데 또 어디서 이런 말씀하셨죠. 부지런한 대통령인데 그 밑에 공무원들 이제 안 움직인단 말이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저께 제가 그랬어요. 네. 청와대에서. 그러니까요. 어저께 아침에 다른 방송에 나가서도 그 얘기를 하고 어저께 청와대 가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은 금년 초에 올해는 좀 남북 관계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미국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라도 뭐 좀 하겠다는 그렇지, 의지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연두 그 신년 하루에서 그런 식의 멘트가 나왔으면 예. 그걸 밑에 있는 참모나 또 유관 부처 장관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또 1월 2일 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14일 날 기자회견에서 또 그 얘기하고 14일 날 간담회에서 또 그 얘기를 또 하니까 16일 날 여기 주한 미국 대사가 그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꾸 하겠다고 나서는데 미국 허락받으라는 식으로 말했죠. 한미 워킹 그룹에서 협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니까 우리 통일부 대변인이 그것은 주권 침해라고 받아치고 그랬죠. 또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하더라 저거 적절치 않다. 예. 부적절한 그 언행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도 역시 한방 쥐어 박은 건데 네. 이제 그렇게 나갈 때 북한에서는 금년에는 뭐 좀 하려나 보다. 작년처럼 미국 핑계 대고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식으로 핑계대는 건 아니고 이제 좀 뚫고 나오려고 그러는구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개별 관광 검토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적극적으로 좀 밀고 나가고 그 다음에 그걸 좀 그 북한한테도 전달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책임이 통일부 장관한테 있는 거예요. 역시 통일부죠. 네. 통일부에. 솔직히 김현철 장관이 이제 뭐 그것 등등을 고려해서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 후임 장관은 누가 제일 좋다고 보세요? 아이고 그것까지 내가 아니면 통일부 장관만 바꾸면 됩니까? 청와대의 외교안보 라인까지를 교체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요. 뭐 외교안보 라인까지 김현철 장관이 참 지나고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얼굴을 보니까 거기 안에 그 정부에 들어가기 전에 1년여 전에 그 얼굴하고 장관 재임 중에 점점 수심에 가득 차고 흰머리가 나고 그러던데 물론 나는 참 뭐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하니까 그러겠지만 내가 어저께 어디서 또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쪽으로 나가려면 무슨 워킹그룹 벽에 부딪히고 좀 어떻게든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비핵화 천장에 걸리고 진퇴양난의 그 궁색한 상황인데 그래도 뭔가 돌파를 했어야죠. 결과적으로는. 주변에 전부 다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이거 조금만 좀 미국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일을 못한 거. 그러면 통일부 장관뿐 아니라 외교안보 라인도 바꿔야 되는군요.
결국은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래야만 뭔가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동맹파로 지금 동맹파와 지북파라고 나눌 수 있는지 예. 모르지만 우선 첫째 지북파가 필요합니다. 지북파, 동맹파가 너무 많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지북파가 북한 눈치 보자는 건 아니고 북한이 왜 저러는지 북한의 여러 가지 행동의 행간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알겠습니다. 청와대도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인물 기용, 새 진영으로 새로운 판을 좀 짜고 새로운 카드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도 한 걸음씩 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좌고우면파보다는 돌파. 아주 돌파하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북파이면서 추진력 있는 돌파형. 예. 알겠습니다. 그 회고록 내신 얘기하려고 오늘 사실 좀 모셨는데 시간이 없어서 한마디도 못하겠네요. 그건 뭐. 아무튼 정 전 장관님이 회고록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다음에 또 한번 모실게요. 정세현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